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다.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다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빵이나 과자 고르실 때요, 포장지 뒷면을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와 성인병 예방, 그리고 툭하면 가스가 차는 이 장 트러블을 극복하겠다고 밀가루를 아예 끊어버리는 글루텐 프리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든 빵들은 몸에 좋고 살도 잘 안 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밀가루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지 또 문제가 없는지, 이 글루텐 프리 열풍은 또 괜찮은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차영님, 해독 진령을 하면서 아마 이 밀가루로 끊으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호밀 같은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이게 잘 녹지 않는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력분일수록 글루텐을 없앨수록 찰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자처럼 부스러지고, 이제 글루텐이 많을수록 이제 쫀득해지는 식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글루텐이 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껌처럼 질겅질겅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장벽에 그냥 달라붙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고 장벽에 달라붙을 수 있으면 장이 연약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의 장벽은 무너지거나 상처가 나면서 그럼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필터링이 되지 않는 영양물이나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이 바로 혈액과 혈관을 오염시켜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글루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밀가루 대신 쌀가루 만들게 되면 결국 글루텐 프리인 이런 빵이나 쿠키를 먹으면 건강도 좀 챙기고 또 다이어트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거 맞을까요? 만든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아, 맞는 것 같은데 틀렸나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함정인데 쓰리고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은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밀가루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글루텐 프리, 저칼로리 식단을 간정하게 되고 저당식품,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니까 글루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없다고 해서 건강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일부 제품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설탕, 지방, 전분, 화학 첨가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는군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쌀가루나 전분은 또한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은 글루텐 프리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당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탄수화물 함량, 원재료, 그 다음에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의학적으로도 곱게 이렇게 부드럽게 재분된 음식은 흡수가 빠른 대신에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 습담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살찌고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매우 함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쌀도 그러면 쫀득하잖아요. 그래서 쌀의 쫀득함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같은 탄수화물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대신에 글루텐을 피하려고 쌀로 만든 걸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만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 우동 짜장 대신에 쌀국수를 먹으면 건강해지죠. 이건 아니에요. 쌀국수는 흰 쌀밥을 어깨에서 면발로 뽑아내기 때문에 쌀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혈당과 비만에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글루텐은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셀리악병 같은 특별한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글루텐 프리가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고 전혀 위에 부담도 없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 글루텐 프리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1%도 안 되는 셀리악병 환자의 그런 그 예민한 반응 때문에 일반 사람들까지 글루텐 프리에 동참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모든 단백질이
이런 문제를 약간은 일으켜요. 그러면 우유에 있는 카제인 이거는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우유에 있는 유청 노인들 그냥 단백질 보충제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2대 8로 유청이 이거 카제인이 80. 근데 카제인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청은 단백질 흡수 속도가 빠르고 카제인은 좀 느립니다. 이 흡수 속도에 따라서 뭐는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유에도 내당불내증이나 그런 카제인을 분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질에서 안 좋다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너무나 흑백 논리가 많다. 획일적으로 너무 OX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은 그 흑백 논리로 접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혁장님 그 암 환자분들 이 식단 관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루텐 프리에 집착하는 게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암 치료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암 환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잘 먹는 거예요. 또 체중이 잘 빠지기 쉽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또 이제 항암을 하게 된다면 또 항암을 또 이겨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적당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밀가루를 먹고도 소화가 잘 된다면 굳이 그걸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곡류로 해서 먹는 건 되게 좋은데, 만약에 밀가루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맞는 거니까, 그것이 뭐 어떤 성분이익을 떠나서 본인한테 안 맞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세포와 싸울 힘을 잃게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암 환자 입장에서는요, 글루텐 프리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막 쌀로 만든 걸 먹는데 거기에 뭐 달콤한 걸 넣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식품 위주로 해서 뭐든지 가리지 말고 드시는 것이 사실은 진짜 항암 식단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가공식품이 문제인 건가요? 글루텐 프리와 관련된 왜 쌀 말고 그럼 좀 권장해 주실 만한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요, 이제 암 환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글루텐이 암을 더 악화시킨다거나 또는 글루텐을 끊어서 암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논문은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자연식품을 먹어보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안 먹고, 잘 맞으면 잘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글루텐에 딱 그 추점을 맞춰가지고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글루텐 프리 얘기를 없앴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군요.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도 장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권장하시는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음식들 어떻게 잘 소화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먹어서 내 위와 장에 물어보라. 나는 자기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먹어서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나오면 일단 나한테 최소한 해는 없다. 그런데 지금 밀가루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글루텐으로 위와 장에 무리를 주는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근데 아무리 소화가 잘 되고 밀가루를 먹어서 변이 쏘기 편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만과 당뇨의 시대이기 때문에 글루텐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걸 많이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글루텐 프리 대신에 통곡물 이런 것들은 또 소화되지 못한 섬유소 이런 것들이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글루텐보다 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비만과 위와 장의 환경에 따라서 이걸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이런 현명한 방법이 생각되는데, 근데 글루텐만 끊는다고 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차가운 음료수나 시원한 맥주나 이런 걸 통해서 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글루텐보다 장의 면역 기능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의학적으로 이제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쌀을 우리가 한약에 넣는 경우가 있고 밀가루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모든 곡물은 성질이 기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 같은 경우 따뜻한 성질, 여름을 나기 때문에 따뜻하고, 밀가루 같은 경우 우리는 국내에서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나 이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게 좋고요. 이제 밀가루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을 찾으러 다니실 게 아니라, 안 먹을 수가 없으면은 먹고 난 다음에 팁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밀가루 성질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 배설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
좀 찬 사람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차 있잖아요. 생강차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숙차. 먹게 되면 이게 소화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글루텐 프리 밥상인 된장, 청국장, 그 다음에 나물 반찬을 챙겨 드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장 건강도 챙기고 소화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끊어야 된다, 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먹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으면은 어떻게 뒤처리하고 소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한의학적으로 꿀팁을 하나를 드리면은 밀가루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전 국민이 먹은 날이는데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보이차가 기가 막히게, 그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청대부터 뭐 고기 먹고 밀가루 먹고 술 먹으면 반드시 보이차를 먹으면 장 위를 확 간을 풀어주기 때문에 먹었더라고. 두 번째, 보이차가 좀 구하기 힘든 생강차, 생강을 해놨다가 반드시 집에서 한 잔 드시고, 세 번째는 그런 날은 무조건 밥 먹고 앉아서 이래 있지 말고 좀 지나서 15분 산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의학에서 이를 갖다가 의수해서 소식시킨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행기, 기를 순환시키고 다음에 화담시킨다. 의열, 담을 없앤다 하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혈음을 돕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면 어떤 음식이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데 네. 음식을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음식을 한번 해봤어. 도대체 기내식은 글루텐 프리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하면 맞아요. 글루텐 프리 음식이 맛있다면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좋은.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이 밀가루를 먹으면 상당히 안 좋은 걸 느끼거든요. 금방 가스 차고 느껴요, 보기보다. 그래서 밀가루에 좀 예민한 환자분이 이제 사이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 대구 쪽에 있는 멀리서 주문하면 이제 쌀로 만든 빵이죠. 근데 쌀로 만든 빵을 딱 만들어서 냉동으로 해서 바로 배송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에 넣었다가 해동시켜 먹는데, 거기에서 원칙을 보니까 쌀을 반드시 그 해에 나온 쌀을 가지고 햅쌀로 만든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쌀로 만든 식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이 쌀이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이 쌀은 5년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정한 지 5년까지는 공급을 받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니까. 근데 하나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빵은 이 부풀러야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연적으로 발효가 되려면 시간도 이스트도 필요한데, 요새는 베이킹 파우더로 단순히 밀가루를 그거는 발효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안에 글루텐이 그렇게 충분히 소화될 만큼 분해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천연 발효종 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글루텐이 발효 과정에서 어느 잘게 좀 쪼개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는 그런 빵일 수 있으니까, 속이 밀가루가 약한데 또 빵을 먹고 싶으면 그런 게 또 하나의 좀 찾아보면 선택지가 될 수가 그거 있어요. 진짜 꿀팁이다. 요건 그러니까 결국은 빵도 발효가 시간과 되면 정성을 좀 들인 빵이 더 요즘, 좋겠네요, 소화에. 요즘 많이 나와 있어, 좋아. 발효가 되면 조금 나아요. 완벽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자, 오늘 이렇게 글루텐 프리 열풍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제가 진맥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듯이, 자, 글루텐 프리라는 요것보다는 우리가 나한테 맞는 것, 또한 이 주변 같이 먹는 것, 양,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장의 건강에 따라서 잘 맞춰서, 이렇게 아까 좀 좋은 팁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하기 전에 내 몸에 위해한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프리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합시다.